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인우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연삭기 덮개 시험 방법 중 연삭기 작동 시험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좀 자주 보던 문제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뭐뭐의 부착 상태에 적합한 여부죠. 조정편. 이거는 자주 보던 문제라서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0.85로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의 RX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자, 일단 그림이 표를 보시면 병렬이 나오네, 병렬. 자, 여기서 일단 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직렬 시스템 신뢰도에는 R은 R1 곱하기 R2 곱하기 R3입니다. 반대로 병렬 시스템일 때는 신뢰도 R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1 가로 닫고 곱하기 1 마이너스 R2 곱하기 1 마이너스 R3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식을 보시면 병렬이네요. 지금 병렬이 R1 쪽은 직렬, R2, R3는 병렬, R4랑 RX는 병렬이죠. 그럼 이거를 일단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식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0.9 곱하기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8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8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곱하기 다시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7 가로 닫고 1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큰 가로는 0.8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역시나 이거를 방정식이기 때문에 넣고 빼고 하면 쭉 푸시면은 결국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실 때 못하게 해졌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솔브 기능을 못 쓰겠습니다. 솔브 기능을. 근데 지금은 계산기에 솔브 기능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솔브 기능을 쓰는 방법은 제가 계산기 영상은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왔습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엔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계산식만 알면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대상액이 5억 미만 또는 50억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의 가로 닫고 비율입니다. 그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가로 열고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익히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입니다. 자, 안전관리비.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 재료비 25억 들어갔고요. 강급 재료비죠.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억. 그리고 직접 노무비 10억입니다. 10억. 그렇게 하고 0.0186 뭐냐? 요율이 들어가겠죠. 0.0186 더하기 기초에 534만 9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풀면 7,600만 2만 9천원이 나옵니다. 자, 2번. 발주자의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는 식이 곱하기 1.2가 들어가겠어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재료비를 제외한 거 있죠. 강급 재료비 3억을 제외할게요. 25억 더하기 10억.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가 들어갔죠. 곱하기 0.0186 더하기 기초에 534만 9천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7,044만 9천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식을 보다시피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줘야겠네요. 1.1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안전관리비 곱하기 1.1은 7,044만 9천원 곱하기 1.1 했을 때 8,453만 8,8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에 대한 계산값과 2에 대한 계산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7,602만 9천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표를 한 번 더 표시해 드릴게요. 해당 표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필기 때 보셨을 겁니다. 필기 때는 간단하게 외우고 갔겠지만은 이것도 문제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계산식을 넣을 줄 알고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그리고 넣고 빼고 1.1 곱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가지를 쓰시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이죠.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기법이겠죠. 산, 직입니다. 암기법을 한번 표현해드리면 유명한 암기법이에요. 산, 직입니다. 역시 해당 키워드로 해서 직직이 관련된 법령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그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 필수 법령 1번 문제에 집필되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하인리 재구성 비율 1대 29대 300의 법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그리고 무상해 사고 300회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필기 때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필기 때 눈으로 봤지만은 실기에 넘어왔을 때는 전체로 쓰실 줄 알아야 된답니다. 왜? 주관식이기 때문이죠. 잘 외워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등에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 2가지를 쓰시오. 유명한 암기법이죠. 해차라는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해차. 자, 암기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죠. 경로 및 작업 방법. 자, 이 내용은 현직에서도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대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도 역시나 현직했지만은 현직에서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게 법령이겠지만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부분이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별표 2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사업장의 연천 인율을 구하시오. 자, 사업장이요. 연간 요양 재해자 수는 8명이었고요. 연간 근로자 수는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식만 넣으면 되겠네요.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러면 10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400분의 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계산기로 푸시면 돼요. 20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계산식은 충분히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공기 중에 아세틸렌이 70%, 클로로벤젠이 30% 존재한다.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혼합 기체의 공기 중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식을 보실까요? 자, 폭발 한계는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더하기 L수분의 V3 쭉쭉쭉 나가는 거죠. ln의 vn 그리고 그 분의 100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풀면 되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풀어볼게요. 아세틸렌 나와 있죠? 2.5 볼륨 퍼센트. 그럼 2.5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틸렌은 70이라고 불러줬죠? 70%. 그럼 70 그대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클로로벤젠은 1.4 볼륨 퍼센트. 그럼 1.3분의 클로로벤젠이 30%죠? 30 분의 100 그대로 보시면 1.96 볼륨 퍼센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죠. 2.5 분의 81 빼기 2.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푸시면 3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풀렸네요.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의 값을 둘 다 구한 게 되는 거겠네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 그대로 넣어서 대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한기라는 시험은 계산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계산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험 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고 색을 표현하시오. 자, 바탕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정색이죠. 바탕은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되는 겁니다. 아, 색이 들어갔네요. 지울게요. 다시 적어드리면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표지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안전보건 깜지 노트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카페에 가입하셔서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 비계의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작업 발판 관련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자,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할 것.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 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뭘 설치해야겠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겠죠. 안전 난간. 이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라고 나왔네요. 일단 암기법 먼저 들어갈게요. 건주와라는 암기법입니다. 건주와가 되는 거죠. 와. 자, 1번. 건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죠.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트롤리가 행행한 레일의 상태는 저희 유튜브 보시면은 그림 및 사진으로 해서 짧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 부분도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와이어 로프 중.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이건 암기법이 뭐라? 건주화라고 되는 겁니다. 건주화. 건주화. 잘 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법. 건주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양립성의 종류 세 가지를 줬고 사례를 들어 쓰시오. 자, 개념 양립성은 온수는 빨간색, 냉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움직이죠. 오른쪽 기계가 작동한다. 자, 운동 양립성.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전 바퀴가 역시나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양립성 종류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으로 할 것. 자,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가 되겠죠. 2배. 4톤이 넘으면 4톤을 한다에 해당하는 등 분포 정하중의 견디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일 것.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입니다. 이것도 그 필기에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이제 실기로 넘어왔을 때는 다 적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충전 전력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쓰시오. 380V 30cm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3년도 2회차 때 충전 전로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외우는 방법도 암기표로 저희가 교재에 집필해 드렸으니 암기표를 참고하시어 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